그래서 미분 계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먼저는 여기 제목처럼 평균 변화율이라는 이 녀석을, 이 영어를 정의해 볼게요. 잘 봐. 어떤 함수가 존재하는데 x 증분에 대한 y 증분, 이거를 델타라고 읽거든요. 델타.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결국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는 얘기예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뭐야, 어디서 들어봤어? 뭐 걸 때 들어봐? 뭐의 기울기? 그거. 기울기 있는 건 직선밖에 없어요. 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적용합니다. 맞죠? 이거예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결국은 직선의 기울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라 용어만 바뀐 거다.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해볼게요. F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 위에 두 점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A라는 점과 B라는 점. 그것의 X좌표가 각각 A, B면 함수값은 X값을 집어넣은 결과겠죠. 그래서 FA, FB 이렇게 됩니다. 그럼 A점을 나타내는 거는 A, FA 뭐 이렇게 나타낼 거고 B점을 나타내는 건 B, FB가 되겠지요. 맞죠? 여기서 기울기 구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쌤이 직선의 방정식 만들 때도 기울기 찾을 때 어떻게 했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해서 x 길이 빼고 y 길이 뺐죠. 그래서 빼는 순서만 좀 주의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 fx라는 그래프 위에 두 점에 대한 평균 변화율 이렇게 정의해요. 괜찮나요? 평균 변화율?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가 이 녀석인데,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그 직선의 길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으면 되겠습니다. 딴 건 없어. 그래서 그럼 평균 변화율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x 증가량 찾고 그 x 값을 각각 넣어서 y 값을 구한 다음에 그 y 값의 증가량을 찾아서 비율을 구하면 기울기 즉 평균 변화율 구하는 거야 이겁니다. 괜찮죠? 네. 근데 평균 변화율 요거를 이제 볼 때 선생님이 이제 주의하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이야. 앞으로 봐봐. A, FA와 B, FB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는데 식을 써보니까 어떤 위치 관계이냐면 B, FB, A, FA 사이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있는 건 반드시 이제 거꾸로 평균 변화율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여기 왼쪽 공백에다가 적어놔 봐요. 몇 가지 적어 드릴게. A 빼기 1분의 B라고 적읍시다. B 더하기 2 이거를 그냥 단순히 분수 값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평균 변화를 배웠으니까 얘는 A 빼기 1분의 B 빼기 2라고 해석을 하고 얘를 A, B와 1, 마이너스 2의 평균 변화율이야. 즉 A, B라는 점 하나랑 1,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야.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알겠나요?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 A분의 FA. 이거는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이거는 A 빼기 0분의 FA 빼기 0이라고 적어 놓으면 어때? F라는 함수가 있을 때 F 위의 점인 A, FA라는 점과 뒤에 있는 건 뭡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뒤에 있는 거. 0, 0, 0, 이게 뭔데? 원점이지. 원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야. 즉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주면 마이너스가 둘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그럴 때 이렇게가 한 점을 이루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여기서 또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기하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A 곱하기 F이다라는 걸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자. 그 말은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얘는 F라는 함수가 뭐 대략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봅시다. Y는 fx. 그리고 A라는 점이 이 정도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 값은 있고 FA라는 값은 그것의 함수 값이니까 여기에 존재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해석을 그치지 말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A 곱하기 FA가 뭐냐면 A는 원점에서부터 이만큼의 거리죠. 그리고 FA는 X축에서 위로 올라간 이만큼 거리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을 곱하는 건 결국은 뭡니까?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돼. 그렇죠? 도형으로 판단하면 이렇게 된다. 괜찮아? 하나만 더 해볼게요. F1 더하기 F2 더하기 F3도 단순하게 함수값의 합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거를 1 곱하기 F1, 1 곱하기 F2, 1 곱하기 F3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만약에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1은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고 3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F1은 그것의 함수값 여기 있을 거고 F2는 그것의 함수값 여기 있을 거고 F3은 여기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F1이라는 거는 1 곱하기 F1로 해석을 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1은 가로의 길이라고 보고 F1은 그것의 함수값 세로의 길이라고 보면 여기 있는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괜찮니? 그 다음에 1 곱하기 F2라는 거는 역시 1에서부터 2까지 거리를 1이라고 하면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여기 있잖아. 이게 F2란 말이야. 그러면 1 곱하기 F2는 여기 있는 이마만큼의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어요. 그럼 1 곱하기 F3도 이만큼의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은 단순하게 함수값의 합이기도 한데 밑변의 길이가 1짜리인 이 직사각형들의 합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 두 개만 더 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b 빼기 a 곱하기 fb 더하기 fa. 조금 복잡한 식이 됐는데 얘도 기하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 기본 세팅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f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여기에 a라는 x값이 있고 여기에 b라는 x값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a의 함수값은 f 여기 있을 거고 b의 함수값은 여기 있을 거야. 그러면 주어진 식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b 빼기 a는 a와 b 사이의 거리, 요거 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는 게 뭐냐면 FA랑 FB입니다. FB는 여기 있고요. FA는 여기 있어요. 마침 얘네들은 수직이네. 그치? 그러면 뭐야? 아랫변과 윗변 더하고 높이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입니다. 정확히 여기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라라는 식이 돼요. 괜찮죠? 네. 이제 하나만 더 할게. 2분의 1에 B 빼기 A에 이번에는 FB에서 FA를 빼봅시다. 이렇게. 역시 뭐 기본 세팅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좀 모양에 따라 해석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을 때 FA는 여기 있겠고 B는 여기 있겠죠. 그래서 B 빼기 A는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FB 빼기 FE는 함수값의 차이인데 어떻냐면 이만큼의 차이, 이만큼이에요. 그죠? 따라서 표시를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아까 b 빼기 a가 요만큼의 길이였죠. 여기가 수직이란 말이야. 그럼 뭐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하학적으로 연결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평균 변화율 해석할 때 직선의 기울기다로 연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식으로 나온 것들을 전부 이제 그래프에서 어떤 형태를 띠는지 도형으로 연결해주면 좋겠다 때문에 한 거예요. 자,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뭐 기호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먼지를 잠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얘기한 세모 모양처럼 생긴 것은 델타라고 읽고 델타 x는 x의 증가량입니다. 뭐 증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증가라는 거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거를 얘기해 증감을 얘기를 하는 거지 증가라고 해서 항상 커지냐 이런 것들은 아니야, 그치?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겠고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따가도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델타 X 증분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H라고도 많이 써요. H. 우리가 함수를 나타낼 때 순서가 보통 F, G, H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여기 이제 증분, 차이 나는 이 부분을 H로 관용적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H를 쓰게 됩니다. 이게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선생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H는 차이, 증분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X가 H랑 똑같은 역할입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앞으로 델타 X보다는 H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아마 문제들도 H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다.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아래쪽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만 봅시다. 보기 1번 보면 F라는 구체적인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2차 함수니까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는데 뭐 그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평균 변화를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1에서 2까지의 평균 변화율이거든요. 그러면 두 점을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1, 1 집어넣으면 3, 2, 2 집어넣으면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구하는 거야. 괜찮죠? 두 번째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에 a를 집어넣은 함수값을 찾아와야겠죠. 이 점과 또 a 플러스 델타 x를 넣었을 때 값은 그것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함수값을 찾아와야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구하는 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괜찮죠? 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보기 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넘어가 볼게. 그래서 이제 미분이라는 이제 최종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평균 변화를 먼저 시작을 했거든. 왜 그러냐면 평균 변화율에 이제 극한의 개념을 끼워 넣을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미분으로 점점 가까워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쌤이 별도 노트에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설명을 하고 여기 있는 거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해가 조금 더 잘 될 거야. 그래프 fx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습장 있으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큼지막하게 할게요. x축을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함수 하나 그릴게요. 함수는 좀 미분 계수를 정의하기에 좀 편한 함수로 그릴게요. 그래서 많이 휘어 있는 걸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휘어 있다라고 볼게요. y는 fx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평균 변화를 할 때는 두 점이 필요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fx 위에 있는 점 두 점을 찍을 텐데 한 점 여기에 x 값을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점은 x좌표가 a일 때 y좌표가 fa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a, fa. 자, 그 다음에 b를 한번 잡았잖아요. 평균 변화를 할 때. 이제 극한의 개념을 집어넣기 위해서
b는 고정된 점이니까 고정된 점 말고 우리가 점점 바꾸기 위해서 미지수를 하나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 정도로 가볼까요? 이 정도의 얘를 변화시킬 거야 라고 해서 x라는 녀석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x, fx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만 그어 봅시다. a, fa와 x, fx를 직선으로 연결하면 그것의 기울기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얘는 평균 변화율이고 평균 변화율 정의는 어떻게 됐었냐면 빨간색으로 쓸게요. 이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됐습니다. 맞죠? 순서는 바뀌어도 되는데 우리가 큰 데서 작은 거 빼는 순서로 적어봤어요. 아직은 극한 개념이 안 들어갔지, 그지? 평균 두 점 잡아서 평균 변화를 구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극한 개념을 조금씩 넣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x 우리 바꾸려고 미지수로 뒀는데 얘를 점점 a 쪽으로 가져가 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하나 조금 앞으로 가져가 볼까? 이 정도로 여기를 x 뭐 1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냥 x라고 하자. 바뀌었으니까 그냥 x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점은 함수 위의 점은 여기로 올 거고 얘가 이제 x, f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돼서 다시 한번 아까 a, fa와 x, fx를 연결하면 그게 또 뭐가 돼요?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 두 점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되죠. 식은 어때? 뭐 이 식이랑 동일하겠죠. 조금 더 가깝게 가져가 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 이쪽에 x 이렇게 가져가 봤어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래프 위로 이렇게 점을 한번 찍어보면 이 녀석이 x, fx가 될 거고 다시 한번 a, fa와 방금 찍은 점을 연결하면 이것이 또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즉 평균 변화율, 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제 직관적인 내용이 필요한데 극한이라 그랬잖아, 그치? x를 a 쪽으로 한없이 가깝게 가져가 볼게요. 그럼 어쨌든 둘은 일치하진 않지만 서로 떨어진 거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계속 구한다는 얘기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한번 볼 건데 아주 가깝게 이 정도 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x가. 그러면 그 그래프 위의 점인 이 정도에 있을 거고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은 대략 이렇게 생길 거고 이것의 기울기가 아직까지 평균 변화율이죠.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없이 극한을 보내볼게. 같아지진 않지만 한없이 가깝게 가요. 그러면 여기 빨간 점으로 찍었던 게 점점 어디로 가깝게 가? a, fa로 가깝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 두 점을 연결했을 때 누구랑 똑같아지겠니? 한 점에서 긋게 되는 접선과 똑같아지겠지. 이게 핵심입니다. 한없이 가깝게 가게 되면 우리는 이때는 a, fa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는데 그것의 기울기와 같아져요. 뭐가? 평균 변화율.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평균 변화율을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라고 했는데 이것을 x 값을 점점 a 값으로 가깝게 가져가면 이것이 곧 뭐가 되냐?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럼 어디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야겠네.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돼요. 그래서 두 점을 연결했던 평균 변화율이 점점 한 점으로 모이면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게 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리가 정의할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의는 이거를 접선의 기울기 또는 미분계수 또는 아까는 평균 변화를 배웠는데 그거랑 맞물려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정의해요. 그래서 이 세 개 용어는 다 같은 걸로 보면 돼요.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기하학적으로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출발은 어디서부터? 평균 변화율에서부터 출발이야.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점점 두 점이 한 점으로 뭉쳐질 때는 최종적으로 한 점에서 푸는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지겠다. 이 극한의 개념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기호로 표현할 거냐면 f라는 함수에서 본 거잖아, 그지? 그래서 f 프라임 x 값을 어디서 봤냐면 a에서 봤어요. 해서 f 프라임 a가 이것을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f 프라임 a. 그럼 여기서는 a가 특정한 점이죠, 그죠? 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미분계수 정의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미분계수 정의 모양을 조금 바꿔볼게요. 지금 색깔을 녹색으로 바꿔볼게요. A와 X의 이 간격을 여기서부터 X까지 이 간격을 아까 증분이라고 해서 X의 증분 델타 X라고 줬었죠, 그죠? 또는 선생님이 이제 자주 쓸 H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라는 값은 A에서 그 차이만큼 더한 결과죠. 맞니? X 위치 봐봐. 여기 있는 애는 여기서 이만큼을 더해야 나오는 애잖아. 그래서 X는 A 플러스 H 또는 델타 X라고 쓸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X를 A로 자꾸 가져가면 이 간격, 차이는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줄어들고 있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만큼 차이가 났다가 그 다음은 요만큼 차이가 났다가 그 다음은 요만큼 차이가 났다가 그 다음은 조금 차이가 났다가 그 다음 거의 차이가 없어지죠. 이 차이가 점점 0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극한의 모양을 바꿔볼 수가 있어요. 즉 F'A라고 정의했던 미분 계수 모양이 X를 A로 가깝게 가져가는 건데 이거는 델타 X 또는 H는 그 간격을 얘기해요. 차이를 얘기하는데 이게 점점 0으로 가깝게 가는 걸로 볼 수도 있어. 이때 X 빼기 A는 아까 뭐였니? 차이였지. 그게 H였고요. 분자에 X 대신 뭘 집어넣을 수 있어? 아까 X는 A에서 오른쪽으로 H만큼 벌어진 녀석이었으니까 A 더하기 H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는 뭐 특정한 점이니까 FA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어요. 여기서 H는 다시 한번 우리 여기 책에 나오는 델타 X로 갈아 끼워도 같은 내용이야. 그쵸? 네, 이렇게 두 개가 F'A라는 X는 A에서 미분계수 정의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모양은 이제 뒤에서 강조를 하겠지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한 번만 더 강조하자면 자, 첫 번째 보세요. 여기서 x라는 값이 이제 변수였어, 그지? 그게 어디 있는지를 보면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특정한 점 A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게 어디 있는지를 보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뭔가 규칙적으로 쭉쭉쭉 있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마이너스로 연결된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미분계수 정이니까 마치 사진 찍듯이 여러분 눈에 이거를 익숙하게 만들어놔요. 괜찮지? 그 다음에 h라는 건 a와 x의 간격을 h라고 했는데 h로 나타나면 h가 어디 있는지를 보자고. h는 여기 있고요. 분모에 혼자 있고요. 분자의 fx 자리에 들어가는 어떤 숫자 a에 더해지는 부분에 h가 존재해요.
이런 위치에 있다. 괜찮니? 그리고 A 값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극한이 조금 다른 게 위에는 x가 a로 가깝게 가는 거지만 밑에 정의는 그 간격이 0으로 가깝게 가는 거예요. 이 차이가 극한의 모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 두 가지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f'A 미분계수 x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돌아가서 이제 책의 거 잠깐 볼게요. 집에 가면 노트에다가 이걸 한번 더 정의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평균 변화율은 이거야. 이거 아무도 도움 받지 말고 백지에다가 평균 변화율 정의를 먼저 해놓고 그러면 내가 미분계수 정의를 한번 해볼래.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점점 줄여가는 연습을 하고 식을 써보고 극한 적용해보고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해봐야 돼. 눈으로 익히는 거랑 완전히 달라. 그래서 자 봅시다.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 또는 접선의 기울기, 이거는 밑줄을 미리 칠게요. 중요해서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미분계수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랑 같아.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라는 건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얘기야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또는 순간 변화율 이 세 개의 용어가 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쭉 읽어볼게요. fx에서 x의 값이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를 미리 구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 차이를 자꾸 줄여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여기서 말한 델타 x는 h다라고 봐도 된다라고 했어요. 이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극한이 존재하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하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하면인데 결국은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f'A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어요. 어떤 값이 존재해야 돼. 미분 가능하다. 미분 얘기가 이제 막 시작됐네요. 그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특정한 점에서 미분 가능한 거니까 그 점에서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정의했던 것처럼 델타 X 쓰는 거랑 H 쓰는 거는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H 쓰는 거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X랑 A를 쓰는 모양, 이거 두 가지를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뒤에서 어차피 다룰 거예요. 저는 두 가지가 있더라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지는 아까 우리 그림 그려서 해석한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풀고 넘어가 볼게. x는 1에서 미분 계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미분 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겠죠. 그죠? 그러면 두 가지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래쪽 풀이를 보면 델타 x 즉 h를 쓴 게 있으니까 우리는 xa를 쓰는 걸로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알겠죠? 그러면 연습 삼아 계속 적어보는 거야. f'A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 극한 내가 x랑 a를 쓴다 그러면 x를 a로 가깝게 가져가면서 아까 형태가 있었죠, 그죠? x 빼기 a분의 f 안에 x 넣고 f 안에 a 넣고 이런 구조가 x랑 a를 이용한 미분계수 정의야. 뭔가 자꾸 까먹을 것 같을 때 한 번씩 쓰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어디서 구하고 있니? x는 1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a 값이 1로 세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x가 3x 플러스 2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적어 놓으면 되겠죠.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는 f'1을 구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극한 x를 1로 가깝게 가져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요거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은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열심히 풀 건데 나중에 되면 우리가 미분을 쉽게 하는 걸 배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완전히 한 3초 컷 나요. 금방 보. 지금은 그거 배우는 첫 단계니까 기본은 알아야 되겠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는구나. 그럼 이제 상세한 함수식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되죠. 지금부터는
앞선 단원의 극한값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x 플러스 2가 fx니까 fx는 3x 플러스 2 하나 그대로 쓰고요. 빼기 1 집어넣으면 3 더하기니까 5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되게 쉽죠? 바로 계산해 볼게요. 분자는 3x 마이너스 3, 3으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이 밑에 거랑 약분돼서 극한 3. 그러면 1로 가더라도 얘는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해석은 fx에서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또는 이 1 집어넣으면 얘가 1,5죠, 그죠? 즉 1,5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 이게 좀 와닿으려나 모르겠는데 3x 플러스 2는 y절편이 2고 기울기가 3이 직선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1,5라는 거는 여기가 1일 때 5가 이 정도 있단 말이에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란 얘기야. 근데 직선에서 접선 그으면 직선은 기울기 하나밖에 없잖아. 얘 기울기 얼마예요, 지금? 3이지. 그러면 얘는 어느 점에서 접선을 그어도 기울기가 3이야.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구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당연하게 이해를 할 거예요. 지금은 이거는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그렇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괜찮지? 자, 그럼 봐봐. 두 번째 거도 x제곱 플러스 4x라는 거는 이차 함수라서 아래로 볼록한 이런 녀석이고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에서 원하는 게 1에서의 미분 계수니까 1 집어넣으면 1,5거든요. 즉 1이 여기 있다 그러면 x는 1, 여기가 1,5인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가 f'1 미분계수 구하라는 얘기야. 맞나요? 그래서 기하학적 의미를 다 넣었어. f'1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f라는 함수 위의 점 1,5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겁니다. 이거 정의 어떻게 한다고요? 밑에 다 델타 x h로 하고 있으니까 x1로 합시다. 그래서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극한을 구하게 되는 거겠죠. fx는 x제곱 더하기 4x가 되겠고요. 1 집어넣으면 5네요. 그래서 빼기 5. 그럼 분자는 분명히 극한값을 구하면 인수가 있겠죠.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요 녀석 날라가겠다. 그래서 x를 1로 가깝게 보내면 6이 되겠네요. 그 말은 여기 있는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6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접선의 기울기 다 같은 내용. 지금 계속 여기 이 문제에서는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라고 하고요. 위에서 정의할 때는 x는 a에서 구하라고 하는데 특정한 한 점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분계수야. 알겠죠? 나중에 이거를 일반화를 시켜요. 즉 변수로 바꿔버리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미분 또는 도함수 얘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할게요. 자, 그럼 보기 4번 봐봐. 이거는 해석만 하고 넘어갈게요. 곡선 fx라고 하면 2차 함수인데 여기 위의 점 1,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 계수라고 했잖아요. 이게 뭘 구하란 얘기야? f 프라임 x좌표 집어넣는 요거 구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분 계수 정의 이용해서 쭉 구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띵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예요. 알겠죠? 미분 계수 넘어갈게요.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fx 3차 함수가 있는데 x값이 0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자, 평균 변화율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적어주면 0에서 3이니까 보통은 이제 뒤에서 앞으로 빼요. 그래서 3 빼기 0분의 y값 변화는 f3 함수값 구해서 빼면 되겠죠. 그래서 모양을 꼭 이렇게 잡아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평균 변화율. 이게
뭐 이제 숫자를 다 집어넣을 거니까 평균 변화를 특정한 값으로 나오겠죠. 이거랑 x는 c에서 미분 계수가 같다라는 얘기는 f 프라임 c 값이 얘랑 같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괜찮니? 그럼 아까 잠깐 언급한 대로 f 프라임 c는 나중에는 미분이라는 걸 간결하게 배우면 이거 3초 컷으로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배운 게 미분 계수 정의밖에 없으니까 미분 계수 정의로 가야겠지, 그지?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요, 이 메인 풀이가 지금 델타 x 또는 h를 이용한 게 있으니까 쌤은 x 빼기 a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극한 x를 이제 c로 보내면 되죠. 거기서 x 빼기 c분의 fx 빼기 fc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극한은 조금 이따가 처리를 하고요. 분모가 0으로 가는 거 보니까 어때요? 분자에서 x 빼기 c 인수 찾아와야 돼. 그러면 fx는 x 세제곱 빼기 3x라고 했고요. 여기다가 c를 넣으면 c 세제곱 빼기 3c가 되겠지요. 왠지 모양이 x 빼기 c라는 인수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여기 있는 내용이라 연습 삼아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분모는 x 빼기 c고 분자에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 요거부터 가져오면 3차 빼기 3차니까 우리 인수분해 공식에 따라 x 빼기 c 묶어주고 x제곱 2개 곱한 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묶어줄 수 있는 게 여기 마이너스 3x랑 마이너스 적용한 플러스 3c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면 x 빼기 c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분자 분모에 x 빼기 c라는 인수가 존재하는군요. 분모 0으로 되는 거 날려버렸더니 어때요? 그냥 c 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x자리에 c 넣으면 되니까 앞에 보면 c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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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c제곱 빼기 3이 아까 구해놓은 평균 변화율과 같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 또는 접선의 기울기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 있겠죠.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되면 이런 것들은 단답형 1번 정도 꽤 나와요. 되게 쉬운 내용이고 이제 그 다음에 배울 미분계수 정의에 대해서가 한 5번, 6번 정도에 나오는 그 정도 난이도가 되겠어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기하학적 의미로 해석을 한번 해보자입니다. 자, 1번, 2번 두 그래프가 있는데 A, FA 위치를 한번 잡아보면 P점이 A, FA고요. B, FB는 Q점입니다.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라. 자, F'A는 뭐라고요? 그리고 F'A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 또는 A, 함수값에 넣은 FA 점에서의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야. 그러면 접선을 그려야겠죠, 그죠? F'A를 보기 위해서 접선을 그립니다. 어디서? A, X는 X자리에 A가 들어가 있으니까 A, FA에서 접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의 기울기가 F'A라는 얘기야. 그러면 F'B는 Q에서의 접선이겠죠, 그죠? X자리에 B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의 기울기가 F'B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기울기를 따졌을 때 누가 더 가파른가요? 둘 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F'A가 더 가파르지. 그럼 크기 관계는 누가 더 커? 그렇지. F'A가 더 크지. 그러니까 둘 다 양수니까요. 그죠? 그러면 더 가파른 게 크겠죠. 그 다음에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는 뭐라고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연결했으니까 B, FB와 A, FA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었어요. 그래서 연결한 직선을 그리면 되죠. 그래서 PQ 연결한 직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의 기울기가 오른쪽에 적어놓은 평균 변화율이 돼요. 그럼 어때? F'B보다는 크고
F'A보다는 작다. 이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죠. 지금은 구체적인 값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값이 얼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기울어진 정도만 비교해서 누가 크다라는 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기하학적 의미를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도 마찬가지야. F'A, 즉 미분계수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거 기울기가 F'A. 그 다음에 Q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 기울기가 F'B. 자, 여기서 접한다라는 얘기는 스치듯 만난다. 스치듯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봐봐.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고 있는데 선생님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안 되지. 이거는 스치듯 만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대충 그리지 마시고요. 정말 스치듯 한 점에서 만나듯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균 변화율은 얘네 둘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계속 기울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기하학적 의미는 이렇더라. 입니다. 요거 이용해서 문제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 미분 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82번 재밌는 게 있네요. 요거 한번 볼게요. 기억이 아까 선생님이 평균 변화를 하면서 이제 옆에 더 적어드렸던 그 내용이 써지는데 A분의 FA라는 거는 단순하게 보면 이게 뭔가 싶어요. 근데 아까 우리 이거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A 빼기 0분의 FA 빼기 0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A, FA와 0, 0의 평균 변화율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0, 0은 원점이니까 원점 여기 있잖아요. 요 점과 A, FA 요 점이잖아요. 이 두 점을 연결한 이렇게 연결할게요.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A분의 FA인 거야. 그럼 얘랑 누구 비교해야 돼요? 원점과 B, FB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비교해봐야겠죠. 누가 더 커요? A분의 FA가 더 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기억이야. 알겠죠?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기울어진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니은은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뭔가 모양이 보이죠? 지금 B가 A보다 크거든? 그러면 B, 우변에 있는 B 빼기 A는 양수지. 그럼 양수로 나누면 부동의 방향이 안 바뀌겠죠? 그럼 얘가 묻는 거는 양변을 B 빼기 A로 나눴을 때 1보다 크니 이 얘기야. 이게 맞니?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좌변은 뭡니까? 두 점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야. 지울게요. 두 점 연결한 평균 변화율은 이 점과 이 점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그죠? 얘랑 누구 비교하래? 기울기 1짜리 비교하래. 그래서 왜 y는 x가 있는지를 알겠죠? 얘 기울기가 1이거든. 그럼 누가 더 가파라요? 1이 더 가파르잖아.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돼야 되지. 그럼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하학적 의미로 해석하는 게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디귿은 아시겠죠?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런 내용이니까 아래쪽 183번도 한번 보시고요. 넘어가 보자. 선생님이 목표는 오늘 여기까지 미분계수 모양까지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노트 있으면 한 번만 더 적고 갈게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니까 크게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크게 한번 적어보세요. f라는 함수에 x자리에 a를 넣은 거 그것의 프라임 이거가 우리가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분 계수는 정의가 딱 두 가지야. 물론 델타 x랑 h랑 같다라고 가정하면요. 그래서 선생님은 두 가지로 정의할 텐데 조금 모양이 쉽게 볼 수 있는 게 x랑 a를 쓸 때거든요. 그래서 극한 x를 a로 가깝게 가져갈 때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되니? x 빼기 a분의 그것을 f에 집어넣은 거 이렇게 됩니다. 괜찮니?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는 얘네들의 모양과 위치입니다. 알겠죠? 모양과 위치. 극한부터 쳐다보면
x를 찾아보니까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그 바로 위에 있어요. 이런 위치에 x라는 값이 똑같은 모양으로 들어있다. 이고 그 다음에 a라는 값 찾아보겠습니다. a라는 값은 동그라미로 표현하면 x를 a로 가깝게 보내는구나. a가 여기 있구나. 그것을 함수에 넣은 거구나. 모양이 똑같고 위치가 똑같아요. 위치가 이렇게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정의했을 때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괜찮나요? 자, 이런 위치 관계. 그 다음에 h라는 걸로 정의를 해봅시다. 항상 떠올리는 거야. h는 a와 x 사이의 간격이었습니다. 그래서 x를 a로 계속 가깝게 가져가면 그 간격은 자꾸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따로 외우지 않아도 의미로 해석하면 h가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x랑 a의 차이를 h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분모가 그대로 h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x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a에서 h만큼 더해야 x가 됐었으니까 a 플러스 h가 들어가고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미분계수 두 번째 정의야. 그럼 여기서도 모양을 한번 따져보자. 그럼 여기서 변하는 녀석은 h잖아, 그지? h부터 보면 h 여기 있어요. 그게 분모에 혼자 있어요. 그리고 분자에 우리가 구하려는 a라는 값과 같이 들어가 있고 모양이 똑같아야 돼. 여기서는 지금 플러스 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똑같아야 돼요. 모양도 같아야 되고 위치는 여기여야 해.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h는 항상 0으로 가는 모양이어야 합니다. 알겠죠? 0으로 가는 모양. 마지막 우리는 a라는 점에서 미분 계수를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a라는 녀석을 보면 동그라미로 확인할 거야. 얘를 해보라고 할게요. 그래서 a라는 애를 찾아보면 이 녀석이 어디 있나 보자. 여기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봐봐. 예를 들면 극한 x를 2로 보내는데 x-2분의 fx 빼기 f2를 봤다. 어때요? 딱 모양이 이제 조금 익숙하니? 이거 뭐라고? f'2라고 정의하면 돼. 이런 겁니다. h도 볼까요? h가 무조건 0으로 가라고. 잠깐만 꽈볼까? 2h분의 f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그러면 먼저 볼 것은 h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녀석이 h가 있어야 되잖아. 안 되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바꿔. 어차피 얘는 분모에다가 2h 해놓은 거니까 h 써놓고 이렇게 바꾸는 거죠. 모양 계속 맞추려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h 그대로 있네요. 여기 그대로 있네요. 확인. 그 다음에 0으로 가네요. 오케이. 마지막 숫자는 같은지 보자. 숫자 같네요. 맞지? 그러면 앞부분에 이만큼은 뭐로 정의되는 거냐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녀석이 2분의 1 f 프라임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양, 위치 요거를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미분 계수 정의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돌아가 볼게요. 책으로.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볼게. 위에 뭐뭐뭐 갚아야 된다라는 건 방금 설명했으니까 내려가서 1번 같은 경우가 정확한 정의죠. 됐고 2번 가볼게요. 지금 상당히 복잡해졌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볼 것은 얘가 h를 이용해서 0으로 가는 모양이구나 입니다. 그죠? 그러면 봐봐. 분모에는 mh가 있고 분자에는 nh가 있어요. 근데 사실 f의 x자리에 들어가는 얘를 모양을 내 마음대로 지지고 볶고 하기는 불가능해요. 어렵습니다.
바깥쪽에 이런 애들은 내가 곱하거나 나눠가지고 모양을 바꿀 수 있거든. 근데 X자리에 넣는 애들은 못 바꿔 바꾸기가 힘들어. 그래서 앞으로 모양 변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안쪽 걸 건드리지 마시고요. 안쪽에다가 그냥 맞춰버리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볼게요. 극한 H가 0으로 간다. 이거 그대로 두고요. 분자가 F, A 플러스 NH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그리고 빼기 FA란 말이야.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누구랑? 여기 모양과 여기 모양과 여기 모양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맞춰주는 거죠. 어떻게? 그대로 쓰는 거야. 여기에 NH를 쓰는 거지. 이제 없던 걸 써놓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앞에 극한의 모양의 H는 0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얘도 바꿔놔야지. 같은 모양이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NH로 해놓을 거야. 지금은 그렇게 할게요. 모양 다 맞추려고. 그러면 지금 왼쪽 식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똑같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수정을 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분모에 있던 NH는 원래 있던 애 없던 애야. 없던 애니까 약분시켜야겠죠. 그리고 원래 뭐가 있어야 돼요? MH가 있어야 돼. 이렇게 변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F의 X자리에 들어가는 애를 컨트롤하지 마시고요. 걔는 그대로 가져와서 모양만 맞춰 놓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그저 한 덩어리 값으로 생각하면 돼. 괜찮니? 그러면 이만큼이 뭐에 대한 정의가 돼요? F 프라임 A에 대한 정의가 돼. 그리고 극한을 보니까 H에 대한 극한인데 뒤에 보세요. HH 이렇게 날라가 버리죠. 그러면 극한을 보낸다 하더라도 이 녀석은 F 프라임 A 곱하기 M분의 N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게 이제 극한의 모양을 변형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봐봐, 앞으로는 얘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기를 모양을 바꾸고 있진 않죠. 생각해봐. 우리가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앞부분에도 여기도 h에다가 n을 곱해줬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h가 0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거기다가 n을 곱한다 하더라도 얘는 0으로 가는 거지. 어차피 h가 0으로 가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앞으로는 미분계수 모양 맞출 때 사실상 극한에 있는 얘는 컨트롤 안 해도 돼. 안 바꿔도 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완벽하게 하려면 앞부분까지 바꿔놓고 모양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여기는 어차피 극한을 보내면 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걸로 그냥 두고 해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집중할 부분은 뭐냐면 뒤에 적용되는 이 녀석의 모양을 맞추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3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모양 맞추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미분계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3번 봐봐. H가 0으로 가네. 괜찮네. 이거는 분모 O, H만 있네. 여기까지 괜찮네. 분자를 봤더니 F, A, A에서 보려고 하니까 N이 있어야 돼. 그런데 플러스 MH네? 그럼 내가 모양 맞춰주지 뭐. 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사실은 뭐가 필요해?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빼기 FA라는 게 있어야 미분 계수로 뭔가 정의를 하죠. 그런데 FA라는 함수값 자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없던 거 있던 거 집어넣고 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여기까지만 듣고 갈 수 있니?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극한 H를 제로로 보낼 때 좀 크게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습해보세요. H에 원래 있는 녀석이 이거야. H 모양은 나중에 맞출게요. 이렇게 해놓고 내가 필요한 걸 먼저 쓰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난 마이너스 FA가 필요하거든. 근데 이거는 없던 걸 쓴 거니까 상쇄시켜 놔야 돼요. 그리고 원래 있어야 하는 녀석이 누굽니까? 뒤에 있는 마이너스 F A 플러스 NH라는 녀석이죠. 그러면 식이 안 바뀌었어, 그지? 그대로 유지된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짝꿍을 요 녀석 짝꿍, 그 다음에 요 녀석 짝꿍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극한 보겠습니다.
h를 0으로 보낼 때 첫 번째 있는 녀석은요. h분의 fa 플러스 mh 빼기 fa. 와, 거의 다 맞아. 뭐만 빼고. 분자에 들어있는 mh와 밑에 h가 모양이 다르잖아. 이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모양을 위에 맞춰줘. 그럼 얘는 분모에 m을 곱해준 거니까 상쇄시키려고 이렇게 해야겠죠. 이러면 이 모양 맞췄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다가 m을 해서 맞추는 게 되겠지만 여기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된다. 어차피 0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모양 맞췄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들어있는 게 뭐냐? 자, 이것도 극한이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로 돼야 돼. 뒤에 있는 거는 분자를 쳐다보면 함수값 fa에서 a 플러스 nh의 함수값을 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미분계수 정의 모양을 보면 a 플러스 h가 먼저 오면 좋겠거든? 근데 얘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거 통분되어 있었으니까 h분의 얘가 순서상 먼저 오겠죠. nh 그리고 원래는 플러스 fa였는데 마이너스를 묶어냈으니까 마이너스 fa. 이렇게 모양을 잡아줄 수 있겠어.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때? 모양이 위에 x자리에 nh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모양 맞춰주고 n 곱해주면 같은 식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역시나 여기 모양과 여기 모양이 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극한을 보내보면 자, 이거는 f'a가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요. 왜냐하면 극한이 분배가 되려면 각각에 이제 적용이 되려면 각각 수렴해야 되거든. 그래서 f'a라는 값이 존재한다고 가정이 됐을 때 극한을 이제 적용하는 거야. 여기다가 여기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는 첫 번째 덩어리가 f'a에다가 m을 곱하고 빼기 두 번째는 f'a에다가 n을 곱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f'a가 공통인수니까 묶어내면 n-n의 f'a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귀찮습니다. 이거 하는 게 모양 맞추고 하는 게 많이 귀찮은데 이 모양 맞추기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극한의 모양이 잘 보여. 나중에 미분을 할 때 우리 도함수 걸 때 이런 것들이 진짜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분 계수 정의 모양을 꼭 외워놓고 모양 변형하는 걸 어렵더라도 시간 투자를 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조금만 더 빨리 가는 걸로 해볼게요. 3번 같은 경우는 2번만 다시 가볼게요. 2번 같은 경우부터 2번 보면 결국은 우리가 모양 맞출 대상이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일 거예요. 왜? 얘랑 숫자가 다르면 안 돼, 사실. 미분계수 못 찾아. 그러니까 A라는 값은 똑같이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모양 맞춰야 되는 부분만 생각해 보면 MH 분의 NH라고 분수꼴로 생각해서 N분의 N 튀어나오면 됩니다. 간결하게는 그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N분의 N 끄집어내고 즉 H의 개수를 끄집어내고 우리가 구하려는 게 F'A였잖아. 그래서 F'A를 곱해주는 녀석이 되겠어요. 3번 봐봐. 3번은 아까 특징을 얘기할 때 분자에 FA라는 함수값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거 우리 만들어주고 막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꼴을 보면 여기서는 개수 요거 그 다음에 사이에 껴있는 요 녀석을 가져다 쓰면 되겠구나 입니다. 알겠죠? 이게 전부야.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개수가 1이니까 1분의 m 빼기 n인 겁니다. 2번 거까지 콜라보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때까지는 미분계수 정의 적어보고 모양 바꿔보고 이 연습을 계속 하시면 좋겠어요. 자, 아래쪽에 해석이 그렇다니까. 자, 그러면 조금 해볼게요. 봐봐. F'A가 1이다. 그랬을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세요. 1번 봐봐. 모양이 어디가 다른지만 보면 돼요. 어디가 달라요? 요거 다른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분자에 맞추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 3, 3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모양이 똑같아졌으니까 이만큼의 극한은 F'A. 그래서 F'A에 3을 곱한 거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두 번째 볼게요. 어때요? HH가 똑같네요. 이렇게 보면 이제 망하는 거죠. 왜?
h 앞에 부호까지를 묶어서 봐야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주고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같은 식이죠. 그래서 또 모양이 같아졌네요. 미분계수 정의 f'A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는 FA가 없네? 어떻게 하자고? 빨리 하면 3 빼기 빼기 2니까 5F'A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근데 과정은 어떻게 해야 돼? 분자에 빼기 FA 더하기 FA 해서 쪼개서 짝꿍짝꿍 해서 F'A 정의해야 돼. 귀찮지만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어떻게 해? 우리 지금까지 개수 컨트롤 했는데 미치겠다, 그지? H제곱이 왔어. 그럼 여기 맞추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제곱하면 되지. 대신 분모에는 H 하나 있어야 되잖아. H 곱하죠. 이렇게. 그러면 모양이 같으니까 극한을 보내면 이만큼은 뭐가 되는 거예요? F'A가 되는 거야. 그런데 뒤에 H가 그냥 H 곱해 놓는 게 아니라 이 극한이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즉 여기서는 이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미분계수 정의할 때 극한이 어디 하나만 적용되면 안 돼. 거기 묶여있는 전부에 적용이 돼요. 각각 적용이 돼야 돼. 그래서 H 0으로 보내면 이거 0이잖아요. 맞지? 따라서 얘는 F'A 곱하기 0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0이야.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모양 맞추기 문제다. 할만하죠? 재밌어. 하다 보면 진짜 재밌거든. 딱딱 맞아 떨어질 때 선생님은 고등학생들 이런 걸 막 쾌감 느꼈어. 와, 내가 제대로 했구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이게 왜 이렇지 하는데 중간에 뭐 빼먹고 부호 바꾸고 막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진짜 재밌습니다. 자, 두 번째. 가야 안 되니? 좋아. 열정. 두 번째는 미분계수 정의의 x 빼기 a 모양입니다. 여기는 모양이 조금 더 단순하죠, 그죠? 그래서 그 위치를, 모양을 똑같이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1번이 그 내용이고 2번 봅시다. 벌써 복잡해졌죠. 그치? 이거는 이렇게 돼요라는 공식으로 외우지 마세요. 이렇게 절대 적용 못해. 모양이 얼마나 천차만별인데 이렇게 적용하겠어. 그래서 얘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봐봐. 기본 구조는 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x 빼기 2분의 fx 빼기 fa야. 맞지? 그럼 봐봐. 2번. x는 a로 가네요. 괜찮네. 그치? 그대로 빼기가 있네. 괜찮네. 근데 분자가 엉망진창이네요. 이거를 맞춰주면 돼. 내가 필요한 건 뭐야? fx 빼기 fa야. 그럼 이제 하나씩 뜯어보는 거죠. 나는 fx가 필요한데 거기에 a가 곱해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를 곱해놓은, 이렇게 볼게요. 분자. 이렇게 있는데 a를 곱해놓은 fa를 빼주면 되잖아. 그럼 a로 묶어냈을 때 fx 빼기 fa를 만들어낼 수 있지. 이 얘기입니다. 내가 필요한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얘는 없던 애니까 상쇄. 그리고 원래 있어야 하는 이 녀석. 이렇게 들어있으면 되죠. 아니? AFX를 보고 나는 미분계수가 분자에 FX 빼기 FA가 있어야 하는데 FX에 A가 곱해져 있잖아. 그럼 나는 F에 A 곱해져서 빼주면 돼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자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는 A를 묶어냈을 때 FX 빼기 FA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FA만 묶어내면 A 빼기 X잖아, 그치? 근데 내가 분모에 가지고 있는 게 X 빼기 A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FA로 묶어내면 얘가 X 빼기 A로 묶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분모에 여기다 그대로 적용할게요. 분모에 X 빼기 A가 있고 이것의 극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느낌이 오나요? 이렇게 한 쌍,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쌍 되겠죠.
그러면 극한으로 쪼개서 다시 표현해보면 첫 번째 쌍은 x가 a로 가깝게 갈 때 a 곱하기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리미트가 다 적용돼야 돼요. 빼기 통분이니까 x 빼기 a분의 fa에다가 x 빼기 a 곱한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극한이 여기 적용되면 이게 뭐가 되나요? f 프라임 a라는 미분계수 정의죠. 그 다음에 극한이 뒤에 적용될 건데 마침 이거 약분이 되니까 x를 a로 가깝게 가는데 여기는 x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얘는 그냥 fa로 튀어나오겠지. 따라서 결론은 a에 f 프라임 a를 곱한 것에다가 빼기 fa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으로 외우면 뭐 머리 깨집니다. 못해요, 못해. 공식으로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되겠다. 사실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좀 숫자로 이제 나올 거니까. 자, 3번 어때? 조금 더 복잡해졌죠? 근데 봐봐. 분모는 x 빼기 a가 있단 말이야. 그럼 분자에는 난 뭐 만들어내야 돼요? fx 빼기 fa를 만들어내야 돼. 그럼 fx를 먼저 찾게 되는데 fx가 여기 있거든? 그쵸? 그럼 얘 짝꿍이 뭐야? 마이너스 fa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 제곱이 곱해져 있는 fa를 내가 써줘야 된다고. 괜찮나요? 그래서 덩어리를 가져올 때 a 제곱 fa라는 덩어리가 없던 덩어리지만 나는 얘랑 짝꿍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져와야 된다. 그런데 이 녀석의 개수를 가만히 봤더니 마이너스거든? 그럼 부호가 달라야 되잖아. fx 빼기 fa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그래서 얘는 플러스로 가져오면 돼요. 이 얘기야. 그러면 나중에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묶어내면 fx 빼기 fa라는 모양을 가져올 수 있죠. 하나 맞니? 이해되니? 그러면 이렇게 어떤 애를 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3세 시켜놔야지. 그럼 얘는 누구랑 짝꿍을 이루게 하는 거야? 이 녀석이랑 짝꿍을 이루게 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뭘 묶어내는 거니? fa를 묶어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니? x제곱 빼기 a가 묶이겠네. x제곱 빼기 a제곱은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분모에 있는 x 빼기 a와 약분이 되면서 얘는 극한번에도 문제가 없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실전을 한번 하러 갑시다. 이거 볼게요. f1은 3이고 f'1은 2다. 이거 오랜만에 미분계수 의미를 다시 부여를 하면 f1은 3이다라는 거는 함수값이 3이라는 얘기고요. f'1은 2다라는 거는 x가 1일 때 그 함수값이 3이었으니까 1,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가보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분자는 이제 내가 원하는 모양이 됐는데 반대로 분모가 이거 조금 다르네, 그지? 왜? 여기는 x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x 제곱이네. 그치? 그런데 여기 안쪽은 컨트롤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양을 얘 기준에 맞춰요. 그래서 이 녀석은요. x를 1로 가깝게 보낼 때 위에 거는 내가 위에 거에 맞출 거니까 그대로 써놔. 그럼 분모에는 뭘 써야 돼요? 이 모양을 똑같이 맞춰서 x 빼기를 써야 돼. 맞지? 그러고 나서 식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x 빼기 1은 없던 거니까 약분시키고 원래 있어야 하는 x제곱 빼기 1을 쓰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는 여기에 다 적용돼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앞부분에 적용되면 이 녀석은 정확히 f'1에 대한 정의가 되겠고요. 뒷부분은 가만히 보니까 합차로 인수분해 돼서 이렇게 되겠죠. 이것의 극한이야. 그럼 문제가 안 되죠. 왜? 분모의 0으로 만드는 x 빼기 1이 약분됐으니까. 그래서 1로 가깝게 보내면 얘는 f'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f'1이 정보가 있으니까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반대로 3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가 1로 가깝게 갈 때 분모가 x 빼기 1. 내가 원하는 모양 그대로 있어. 그런데 분자가 어때요? li 모양이 다르네, 그지? 그러면 얘를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겠죠. 얘는
x 제곱에 맞춰야 돼. 이렇게 사실은 원래는. 그리고 fx 제곱 빼기 f1은 내가 컨트롤이 어려우니까 그대로 두면 분모에다 뭐 써야 돼? x 제곱 빼기 1 써야 돼. 대신 없애고 원래 있어야 하는 애 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h 설명할 때랑 마찬가지로 극한에 적용되는 요 녀석은 바꿀 필요가 이제 없을 거야. 왜? 봐봐. x가 1로 가면 x제곱은 어차피 1로 가죠.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이 맞춰질 거란 얘기야. 극한도 맞춰질 거란 얘기니까 굳이 여기까지 뭐 신경 쓰진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극한이 적용되는 여기를 신경 쓰자고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 x제곱 맞춰놨고 1 맞춰놨으니까 극한을 적용하면 극한 적용되는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적용하게 되면 앞부분은 f'1로 정리가 되고요. 뒷부분을 보니까 분모가 0이 되는 녀석이 사라지겠네요. 그리고 x를 1로 보내는 거니까 f'1에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f의 x자리에 들어가는 녀석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컨트롤 불가합니다. 2번 어때요? 역수지. 역수? 뭐 무리할 거 없어요. 우리 봐봐. f'a가 극한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라고 하면 이거 뒤집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뒤바뀌겠죠. 역수 정도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괄호 안에 맞추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써놓고 여기 뭘 써야 돼요? x 빼기 2를 써야 돼. 그리고 나서 상쇄시키자. 분자에 썼으니까 분모에 쓰고 원래 있어야 하는 x 세제곱 빼기 2를 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 극한을 이제 바로 적용해 볼게요. 앞에 거는 f'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뒤에 거는 분모 분자 x-1을 약분하고 나면 자, 요거는 인수분해가 x 빼기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분자 분모의 x 빼기를 약분하게 되면 극한 보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네요. 1을 극한 보내면 3 이렇게 되겠죠. 역수 있더라도 모양 맞추기는 똑같다. 자, 이제 제일 복잡한 4번 내용 볼게요. x를 1로 보내는데 분모는 x-1이 있습니다. 분자에 내가 원하는 거는 fx 빼기 f1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 뭐가 있냐면 x가 들어가는 녀석이 있긴 한데 뭐가 들어있니? 이게 들어있어. 그치? 그러면 분명히 분모를 바꿔야 돼. 맞니? 이건 조금 있다가 하고 그 다음에 얘 짝꿍이 누구여야 하니? 빼기 f1이 있어야 되죠. 근데 빼기 f1이 있니? 없어. 대신 f1에 x제곱 곱하는 게 있거든. 이게 제일 복잡한 유형이야. 그럼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모양을 똑같이 맞추는 건 조금 있다가 하고요. 먼저는 마이너스 fx 제곱이랑 짝꿍이 될 일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얘 앞에 마이너스니까 얘랑 부호가 다르게 쓰자라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 f1을 써 넣는 거. 괜찮니? 그런데 얘는 없던 애니까 상쇄. 그리고 누가 있었냐면 x제곱 f1이 있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x를 1로 보낼 때 첫 번째 덩어리 x-1분의 얘네들을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x제곱 빼기 f1로 묶이겠죠. 앞에 두 개 요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통분은 x-1로 되어 있었으니까 x-1에 f1을 묶어내면 x제곱 빼기 1이 나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대부분 뒤에 거는 쉽게 됩니다. 그러면 합차로 x 플러스 1이 남고 x를 1로 극한 보냈을 때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이건 이따가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녀석이 문제인데 이거 바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니?
x제곱의 모양을 맞춰야 돼. 그러면 분모를 요 밑에다 쓸까? 제곱. x제곱 빼기 f1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x제곱 빼기를 먼저 쓰고 약분시켜주고 원래 있어야 하는 애.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여기 뒤에다가 상쇄시켜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합시다. 괜찮니? 그러면 뒤에가 또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제 극한을 보내게 되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f 프라임 1에다가 x를 1로 보내면 2, 그 다음에 더하기 f1에다가 2. 그래서 f 프라임 1과 f1이 다 정보가 있으니까 여기 대입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걸 fx 만약에 식이 주어져 있다라고 해서 식에 넣어서 해결해도 뭐 안 되는 건 아니야. 극한값 구하는 건 되는데 가급적이면 미분계수 정의 모양을 이용해서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넘어가 볼까? 이런 이제 개념들을 이용해서 개념 익힘들 보면 되겠는데 그리고 하나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그 개념 익힘 1번에 자, 1번, 2번은 이미 다뤘던 내용이야, 그지? 한번 볼게요. 3번 때문에 하는 건데 이 미치겠네, 그지? 모양 맞추라고 그랬는데 뭐 분모까지는 오케이. 분자가 좀 이상해. 1 더하기 h 더하기 h 제곱. 우리가 보통 본 게 1 더하기 h나 1 더하기 h 제곱이었는데 이 식이 복잡해. 그런데 내가 미분 계수 모양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숫자 1, 숫자 1은 여기 똑같이 있는 거잖아. 그럼 거기에 더해져 있는 이만큼을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분모를 맞추라 그랬지. 이거를 한 덩어리로 보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h를 0으로 보내면 h 더하기 h 제곱도 결국은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를 컨트롤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0으로 갈 거니까. 괜찮죠? 그래서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적는 거야. h를 0으로 보낼 때 분자가 1 더하기 h 더하기 h 제곱 빼기 f1이라고 하면 여기에 h 더하기 h 제곱을 써 놓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없던 애들을 쓴 거니까 약분시켜주고 원래 있어야 하는 애는 쓰고 이렇게 되겠어요. 극한이 이만큼에 적용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앞부분은 모양이 같고 1이니까 이만큼 극한이 F'1로 정의가 되고 뒤에 거 볼게요. H'은 뭐니? H제곱인데 지워졌나? 이렇게 되겠죠. 뒤에 거는 극한을 보내기 전에 지금 H를 0으로 보내면 분모 분자 둘 다 0으로 가거든요. 근데 분모를 0으로 만드는 H가 약분이 한 번씩 되죠. 그래서 1 더하기 H 이렇게 돼요. 이제 H를 제로로 보내면 어때? H 0 되면서 그냥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복잡한 식이 뒤쪽에 한번 더 넘겨볼까? 복잡한 식이 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겁나게 복잡하게 안 나오네. 뒤에 나오나? 안 나오네. 나중에 나오면 다시 얘기할게요. 괄호안에 들어가는 식이 겁나 복잡해. 그러면 그거 그냥 가져다 쓰면 돼. 분모에다 적어놓고 상쇄시켜줘. 이런 구조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먼저 124페이지까지 풀어보는 걸로 할 텐데 안 풀리는 거는 쌤한테 바로 그냥 번호 주세요. 알겠죠? 쌤이 풀어준 거 풀어주지 못한 게 이렇게 있으니까